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가 있어요. 네, 21 브리지 테러 셧다운. 약간 제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하탄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딱 겉보기에는 이탈리아 식당 안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인데 알고 보니 강도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허겁지겁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요. 왜냐하면 30kg의 마약이 있어서 그것만 가져오면 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300kg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마약이 있고 가는 곳마다 경찰이 등장하는데 실제 주인공인 경찰인 또 쫓아가는 동선과는 다릅니다. 뭔가 음모가 있고 아마 덫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맨하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다리, 21개의 다리를 봉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21 브리지 테러 셧다운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니까요. 네. 바로 이렇게 봉쇄된 맨하탄 안에서 쫓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경찰 액션극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쟁 영화도 한 편 있어요. 블록버스터 영화죠? 네, 미드웨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한테는 미드웨이라는 말보다 아마 진주만 공습이라고 말하면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그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때 전쟁에서 빠져 있었죠. 이제 객관적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공습을 함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만약 우리가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곧 일본어를 쓰게 될 것이고 아마 샌프란시스코, LA를 비롯해서 일본군들이 점점 진격하게 될 것이다. 아마 보신다면 먼 진주만에서 펼쳐지는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만약 저때 진주만 공습 이후로 미드웨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 한편 또 더 많은 황군 옷을 입고 저렇게 가미가제를 한다거나 공격에 나선 많은 일본 군인이라고 하지만 저 중에 한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전혀 별개로만 볼 수 없는 영화인데 일단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실존 인물과 이 배우의 이렇게 싱크로를 비교해주는 장면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작비가 거의 1,5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클래식한 전투, 그러니까 뭐 공중전이라던가 아니면 독파이팅 같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오랜만에 CG보다는 왠지 좀 자신감 넘치는 고전적인 전쟁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2012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생애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어요. 네, 이제 고인이 되신 루치아노 파바로티인데요. 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어떤 테너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제 이번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리고 70여 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근데 가만 보면 파스타나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 소박한 사람, 그리고 유투의 보노와 우정을 나누면서 같이 음색을 나눴던 사람, 그리고 고 다이아나비의 그 노래를 불러주었던 사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딸의 건강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펼쳐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생전에 파바로티의 음성을 다시 한번 영화관의 사운드로 듣는 그런 재미도 솔솔치 않고요. 사실 이 감독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은, 사실은 극영화를 주로 찍었던 론 하워드 감독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뮤지션들을 영화로 만드는 일이 좀 다큐멘터리 잦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이지의 영화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비틀스의 이야기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세 번째로 좀 클래식으로 넘어가서 파바로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에서 다시 한번 개봉이 되는 영화도 이번 주에 있어요. 아마 이 감독은 시네마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제 1900라는 이름이 붙은 한 가상의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안에서 발견되어서 한평생을 배 안에서만 지냈던 어떤 그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피아노 연주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소년이 배 안에서 발견돼서 평생 배 안에서 있게 되는데 천재적인 감각으로 피아노를 익혔지만 한 번도 무태에 내려가지 못했던 어떤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이고 배 위에서 펼쳐진, 이를테면 우리가 굉장히 세계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만 어쩌면 저렇게 한 척의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더 드라마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은 사실 이미 개봉했었던 작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보고 싶다라는 평가를 하셔서 클래식 영화로 이제 재개봉을 하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개봉 영화 4편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지난해에요. 한 해 동안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역대 가장 많았어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2억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2억 2천만 명을 넘어서 이제 네. 아마 연말 결산이 나오면 2억 5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편, 1인당 한 5편에서 10편 사이 영화를 보신다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영화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여가 선정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주 많은 기대작들이 있고요. 아마 곧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정우성 씨, 전도연 씨 주연하고 있는 작품이랄지 네.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한편으로는 헐리우드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감독들이 실제로 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홍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올해도 좀 화제가 많은 영화계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네, 근데 보면 지난해 그렇게 역대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찾은 이유로는 천만 영화가 또 많아서 그걸 천만 보여주는 영화가 걸 맞습니다. 네, 텐데. 5편이나 됐고요. 예, 이런저런 좀 현상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52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여가 선호의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영화들의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대부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로서 가족 관람이 가능했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대개의 가족들이 이제 남는 시간에 뭐 할까 했을 때 영화를 많이 선택했다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5편 중에 3편이 디즈니 제작의 네. 영화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디즈니가 아닌 것 같은 영화들도 상당히 디즈니 영화가 많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곧 1월이나 2월 정도에 디즈니 OTT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네. 플랫폼 서비스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디즈니를 작년보다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한 해가 아닐까라고 걱정 반 우려 반 기대가 좀 섞여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만 영화에 좀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올해도 영화들이 많은 영화들, 그러니까 성수기가 조금 작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네. 지금 벌써 이제 3편의 영화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백두산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천문이랄지 시동은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좀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미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떤 점에선 천만 영화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영화의 경쟁은 더 격렬해져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